명확하게 주제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해석이 여기 남았죠? 여기 보자면 The best way. 자, 그럼 최고의 방법은 is to live. 사는 거랍니다. At the sweet spot. sweet spot에서 사는 게 최고인데요. sweet spot이 어떤 거냐? That maximizes well-being. 행복을 극대화하는 sweet spot. 그러니까 달콤한 지점이라고 나오네요. 달콤한 지점에서 사는 게 좋답니다. 그럼 달콤한 지점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가운데 아닐까요? 가운데. efficiency가 있고 excess가 있으면 여기가 바로 뭐야? sweet spo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weet spot 여기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at the sweet spot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딘가에 균형 잡힌 곳 가운데에서 이게 정답이겠네요. 정답 몇 번? 4번. 4번밖에 안 됩니다.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 두 극단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주제 부분이 어디였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밸런스를 찾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밸런스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건 결국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윗 스팟이라는 것도 뭡니까? 바로 균형이 되는 그 지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정답 4번 나왔고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1번에서 at the time of a biased decision이니까 편향된 결정의 시기에서라고 나왔는데 뭔 상관이야 이거는? 아예 벗어난 얘기고요. 2번은요. In the area of material richness. 물질적인 부의 영역이랍니다. 예, 여러분 물질적 부의 영역 아니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away from social pressure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재와 벗어났고 그다음에 5번은 at the moment of instant pleasure. 즉각적 즐거움의 순간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거야말로 예, 오히려 좀 반대가 아니라 이것도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지 않나요? 즉각적 즐거움의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욜로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욜로. 됐죠? 자, 아래 있는 빈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어떠한 것들도 인생의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블라블라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자, 지나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과도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은 말.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엇은요? 미덕은요. 무엇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나왔었죠?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이는 부족과 과잉 둘 다를 뭐 하는 것이다? 월체스가 미덕이에요. 월체스가 미덕이에요. 똑같잖아요. 네. 미덕이 있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최상의 방법은 행복을 뭐 하는 거니까? 아까 maximize라고 나왔었죠? 극대화하는, 최대화하는. 스윗 스팟인 어느 지점에? 중간 지점에. 중간이라고만 써도 돼요. 중간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요. 이렇게 나가네요. 됐죠?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부족해도 불행하고요. 너무 과해도 불행한 것 같아요. 진짜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도를 지키는 게 언제나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잠깐만. 요 마지막 문장을 내가 해석 안 했었네. 미안해. 마지막 문장이 있는 줄 몰라. 이거 그냥 마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대놓고 얘기를 했었군요. 여기서 대놓고 얘기를 했었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이 그 미덕이라는 게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대놓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neither 나왔으니까 nor 나왔죠. 또 neither 나오니까 nor 나왔고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관대하지도 않은 거고 너무 stingy 인색하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too afraid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모하게 용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각각 사례가 양극단에 해당되는 사례겠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라고 말을 한 거니까 예, 앞에서 말한 거를 좀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이죠. 자, 주제 문제네요. 오랜만에 잠깐만 좀. 연기라고 하면 뭐지? 그냥 말하는 척.
그런 분이랑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회장님도 나온 대로. 아 죄송해요. 자 보겠습니다. 13번. 이번에도 뭐 소재부터 찾아야지. 자 바로 가봅시다. Like anything else involving effort. 자,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수반한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compassion takes practice. compassion 얘가 중요하겠네요. 연민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렇죠? We have to work.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at getting into the habit. 습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즉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냐? Of standing with others in their time of need.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need라는 표현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어떤 곤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곤경, 곤란. 요구가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need라는 거는 요구 또는 필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얘들아,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곤란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공경에 처해 있는 이제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공경에 빠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매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동정심이잖아. 동정심. 아, 참 안 됐다.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상황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뭔가 동정심을 가지는 건 당연히 아닌데요. 이제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예전에 동창들을 이제 만났는데 강남역에서 그 강남역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좀 약간 그 그지들이 좀 많아요. 네. 그 강남역 이제 지하철역 그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한푼 주기호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좀 그런 측은지심이 좀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얘가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을 꺼내서 이렇게 딱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걔한테 막 뭐라 했거든요. 아니, 일 하나 하지 않고 여기서 편하게 엎드려서 구걸만 하는 주제에 뭐하러 네가 왜 10,000원이라는 거금을 쓰냐. 저 사람들은 뭐가 없냐. 지가 일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구걸만 쳐하고 있는 주제. 아니 막 뭐라 했어요 제가. 들으라고 한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야 그래도 불쌍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주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관점이 이제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제가 이제 애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안 한 지 좀 됐는데 그 꾸준히 기부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제가 소액으로. 그래서 그 기부를 했던 게 이제 그 미혼모 과정이나 아니면 소년소녀 과정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아주 이제 많은 돈도 아니에요. 무조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이제 꾸준히 꽤 많네. 아니 많은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꾸준히 근데 이제 기부를 했었는데 그 기부 단체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네? 사기를 당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그 후원을 끊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개인 후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개인 후원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둘 다 이제 어쨌든 교육직에 있으니까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죠. 왜냐면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좀만 더 가면 그 방화동이라고 있는데 그 방화동 쪽에 저게 많아요. 양로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그 고아원 이런 게 좀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문의를 했었어요. 문의를 해갖고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교육봉사도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 이게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격증이 뭐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일단 저랑 와이프는 일단 자격증 이제 와이프는 자격증인데 저는 없거든요. 아마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평생교육사가 없거든요. 와이프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교사나 이제 교육직 경력으로 이게 대체가 된대요. 그게. 그래서 뭐 몇 년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경력을 확인하려면 이제 교육청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강사들은 다 교육청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록되어 있는 거 이제 서류 떼갖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아무튼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놨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과학이랑 이제 수학 가르쳐주고 나는 이제 영어 가르쳐주고 이런 걸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웬걸 코로나가 터졌네. 그때 딱 코로나 터져갖고 2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못했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조금씩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간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좀 연민이 있는데 그거에 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연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뭐 터키 지진 이런 거. 근데 좀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위험한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불쌍하죠. 안 됐죠. 참 안 됐고 한데 근데 이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만약에 그 천안함 사태라던가 아니면 뭐 연평도 사태라던가 특히 천안함 사태 그거는 제가 그 천안함 재단에다가 뭐 몇십만 원 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는 좀 와닿잖아. 그래도 내가 군 생활도 해봤고. 근데 이제 약간 터키 지진 이거는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연민의 기준은요 얼마나 와닿냐 와닿지 않느냐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나쁜 건가? 가치관 차이라고 하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 내 보자면 sometimes 때때로 offering help 자 도움을 제공하는 게 is a simple matter 자 단순한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냐면 that does not take us far out of our way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길에서 멀리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문제랍니다. 뭔 말이야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remembering to speak a kind word. 자, 친절한 말을 할 것을 기억하는 거래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냐? 다운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운되어 있는 사람한테 뭔가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할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면 spending, 보내는 것이죠. occasional Saturday morning. 그러니까 가끔씩의 이제 토요일 아침을 뭐 하면서 보내냐면은 volunteering for a favorite cause. 자, 좋아하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침을 이제 그 이렇게 가끔 토요일 아침을 이렇게 뭐 보낸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뭔 말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잠깐 한번 보자. 연민이라는 건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연민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좀 이렇게 함께 지내는 습관을 좀 길러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보자면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순한 일, 즉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뭔데요? 그냥 이 정도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려면은 뭔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운된 사람이 있으면 좀 친절하게 말해줘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그냥 가끔 토요일 아침에 좋아하는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요 정도는 크게 일상과 이제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At other times 자 또 다른 경우에는 돕는 것이 involves some real sacrifice 자 어떤 진정한 희생을 수반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 일상이 약간 좀 틀어질 정도의 이제 희생을 말을 하는 거겠죠. 제가 한 자원봉사도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뭐 그 한 달에 그 10만 원 기부한다고 제 삶에 뭐 타격이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뭐 교육봉사 활동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또는 2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 이렇게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A bone to the dog. 자, 개에게 뼈를 주는 게 is not charity. 자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잭 런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자선이라는 건요 is the bone, 뼈인데요 share with the dog. 그러니까 개와 함께 나누어진 뼈랍니다. 뭐 할 때? When you are just as hungry as a dog. 그러니까 개만큼이나 너가 배고플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자선이란 건 뭐냐면 내가 풍족하니까 나눠준다. 이게 아니래요. 내가 풍족할 때 나눠주는 게 자선이 아니고 나도 힘든데 불구하고 상대방에 내가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푸는 거. 이게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측면으로 보면 나도 맞는데 저는 풍족하지 않거든요.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 큰 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한 달에 10만 원이면 사실 부담이 있는 뭐 10만 원 그것 때문에 내 막 그 일상생활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보자면 if you practice 우리가 연습한다면 taking the many small opportunities 자 많은 작은 기회들을 가지는 것을요. 어떤 기회냐?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많은 작은 기회를 가지도록 연습을 한다면 we will be in shape to act. 우리는 행동할 형태에 있을 거랍니다. 행동할 형태에 있을 거라는 건 행동할 준비가 될 거라는 거겠죠. When those times requiring real hard sacrifice come along. 자, 진정한 그리고 힘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come along, 다가올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소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민에 관련된 건데 이 글의 주제를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결국 연민이라는 거는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첫 문장이 주제네. 그렇죠? 얘가 이제 주제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과 함께 자주 지내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과 이제 함께 지내볼 필요성. 이걸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희생에 관련된 거였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상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상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희생이 이제 수반되는 경우, 진정한 희생이 수반되는 경우는 보통 내가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작은 기회들을 이제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에 이제 옮길 준비가 된다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교육봉사 활동 이런 걸 얘기한다면, 내가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육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이제 경력이라든가, 이제 교육직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미리 내가 대비를 해놓는다면은 그럼 이제 내가 교육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 2번? 3번? 답이 좀 갈렸네요, 오늘은요. 3번?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manifest of living with others in harmony. 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 이점이랍니다. 여기서 무슨 뭐 차별과 조화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죠. 소재에서 벗어났고요. 2번은요. effects of practice.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연습의 영향력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뭐랍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한다는 거는요. 아주 국한된 예시로 나왔을 뿐입니다. 예시. 그냥 예시의 한마디로 나왔을 뿐이죠. 어디 있었냐? 아까 여기 뭐 speak a kind word. 그냥 예시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너무나 지역적인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importance of practice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습의 중요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은 means for helping people in trouble. 자,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의 방법, 수단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수단이란 말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은 아니겠죠. 5번은 difficulties with forming new habits.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2, 3, 4가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2번은 너무나 지역적이고 4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3번 빈칸에 있는 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지는 무엇은요? 연민은요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일이냐? 그냥 단순한 일이었죠. 단순한 일을 통해 이러한 블라블라를 키울 수 있다. 습관을 키울 수 있다. 자, 다른 데에는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희생을 뭐한다? 수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한다면, 연습한다면 진정한 뭐가 필요할 때, 희생이 필요할 때, 그때 뭐 할 준비가 된다? 행동할 준비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내용 얘기했던 거 이제 좀 정리한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15번. 14번. 14번 소리. 14번. 한 질문 더 나갈까봐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뭔가 저 글씨 쓴 게 의도치 않은데 약간 하트 모양 같아. 자, 알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15번. 알았어. 14번. 너무 싫어한다 진짜. 뭐만 하면 막 이러면서. 자, 볼게요. 여기는 치우고.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첫 문장 보고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독해 질문이 좀 개인적인 이제 의견으로 좀 재밌는 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교재요? 아니, 교재는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원장님이면 예, 뭐 그러겠죠. 원장님이 좀 재밌는 거 보셨어요? 뭐 그렇죠. 오, 왜요? 아니 재미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무튼간 이제 아니 좀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좀 나와야 이제 내가 뭔가 이 독해에 대한 뭔가 이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좀 설명해주고 이런 재미가 있지. 왜 약간 재미가 없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따라오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모의고사도 재밌는 모의고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지금 있어요? 많죠. 되게 유익한 질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랬구나 나도 몰랐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근데 좀 노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every event 자 모든 사건이 that causes you to smile.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나왔네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every가 이제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되고 있다는 거 얘네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cause라는 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로 쓰여서 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오형식 구조는 주어 동사 관계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너가 미소 짓게끔 유발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너를 미소 짓게 유발하는 모든 사건은요 makes you feel happy 너를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답니다. 그리고 produces 만들어낸대요. filled chemicals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기분을 좋게 느끼게 해주는 chemicals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in your brain 너의 뇌에다가 이걸 그 뭐 도파민이라고 하나? 아니야? 잘 몰라요. 그냥 말한 거야. 자 그래서 force your face to smile. 이 force라는 거는요 아까 위에 나왔던 어디 보자 위에 안 나왔었네요. 요 make랑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요거. 그래서 사역동사 make와 거의 비슷합니다. 강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령문으로 나왔으니까 너의 얼굴을 미소 짓게 강요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즉 약간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봐라 이런 거야. 억지로라도 뭐 조커가 될 수 없으니까 너무 억지로라면 어쨌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래요. Even when 뭐 할 때조차 you were stressed or feel unhappy 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불행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한번 억지로 웃어봐라. 왜 약간 그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그거 있죠. 약간 그 느낌 나네요. 여러분 지금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명령문이네요. 우리 오랜만에 배우는 거. 명령문이나 must 나오면은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문장에서는요. 사실은 도입부로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웃음 또는 미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너가 웃으면은 행복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웃음 또는 뭐 미소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그냥 미소 지어보라고. 그러면은 너는 좋아질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웃음 또는 미소를 통한 행복이겠죠. 행복. 그렇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이 행복을 이제 어떻게 서술할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지 아닐지, 뭐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The facial muscular pattern produced by the smile. 자, 그러면 미소에 의해 생성되는 안면 근육의 형태가 is linked to 뭐랑 관련돼 있냐면 all the happy networks in your brain. 자, 너의 뇌에 있는 모든 해피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해피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대요. 미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will in turn naturally calm you down. 자, 그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너를 진정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너의 뇌의 화학 작용을 변화시킬 거랍니다. 뭐 함으로써? relieving, 방출함으로써. The same feel of chemicals. 동일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화학 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웃음을 통해서 행복이 올 수 있는데 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 근거. 그렇죠? 연구원들이 뭘 연구했냐면 어떤 영향을 연구했는데 진정한 그리고 억지로 된 미소가 개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뭐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기간 동안에요. 그렇죠? 야,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인데 이때 진짜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이거에 대한 영향을 한번 연구해 봤답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둘 다 어쨌든 좋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진짜 웃어야 이게 몸에 좋은 거 아닌가? 행복감이 오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짜 미소잖아 사실 어찌 보면. 그렇죠. 포스트 스마일이니까 강요된 미소니까 강요됐다는 건 억지로 미소 짓는 거고 억지로 미소 짓는다는 거는 가짜 미소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가짜 미소조차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웃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웃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연구자들은요 뭘 했냐면 그 참가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했습니다. 자, 사역동사죠? 얘가 수행하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뭘 수행합니까? stressful task를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업무를 좀 이렇게 하게 했답니다. 자, while not smiling or holding. 자, 그러니까 아예 미소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은 미소 짓거나 아니면은 holding chopsticks. 그러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뭔가 고정을 시켰는데요. crossways in their mouth니까 그들의 이제 옆을 가로질러 물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To force the face to form a smile. 그러니까 얼굴이 미소를 형성하도록 강요하려고요. 그럼 결국 세 가지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한번 볼까? 일단 주제를 먼저 써볼게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요거죠. 여기가 주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자, 결국 이 글에서의 주제는 다시 한번 보자. 결국에는 미소를 지어봐라.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미소를 억지로라도 지어봐라. 그러면은 좋을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완벽한 주제였겠죠. 그렇죠? 결국 주제는 뭡니까? 그냥 억지로의 뭐 미소이든 아니면은 뭐 자연스러운 미소이든, 그러니까 미소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소는 종류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의 종류는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억지 웃음이든 자연스러운 웃음이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뭐 한다? 그냥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죠. 됐어? 그래서 지금 부연 설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부연 설명은 실험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죠. 실험. 그렇죠? 실험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 경우로 나눈 거예요. 세 가지 경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요. 미소를 안 짓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미소 아니면은 억지 미소. 됐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세 가지.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굉장히 좀
짜증나는 업무를 시켰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 연구 결과가 뭘 보여주냐? 대조를 보여주는데 smiling, false or genuine. 자, 강요되든 진정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미소를 짓는 게 during stressful events,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들 동안에 어쨌든 미소를 지으니까 reduce the intensity, 어떤 강도를 낮췄답니다. of the stress response in the body. 체내에 있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강도를 낮춰줬대요. 자, 결과 나왔네요. 뭡니까? 얘네가 스트레스 어떤 정도를 낮췄다.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냐 억지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미소, 웃음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낮췄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제 썼잖아. 종류와 상관없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렇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도 읽어보자면 and lowered heart rate levels. 그래서 심장 박동률도 역시나 낮췄답니다.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심장 박동률이 낮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러고 끝이 났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글에서는 결국 뭡니까? 웃음을 통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 웃음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냥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보라고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실험 내용을 읽기 전에 저는 이미 주제를 썼었잖아요. 아까 두 번째 문장 읽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두 문장만 읽더라도 이 글의 핵심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첫 문장에서는 일단 웃음이라는 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했어요. 억지로라도. 아니 그럼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억지로 웃든가 자연스럽게 웃든가 어쨌든 웃음은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억지 웃음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낮춰주지 않는다면은 억지로 웃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 이런 내용을 말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억지로라도 웃어. 그러면은 너는 스트레스가 낮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읽을 때는 뭡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뒷내용이 예상이 가잖아. 아, 결국 미소라는 거는 무조건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구나.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파악이 됐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확인만. 그럼 확인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고 이제 안 웃는 거,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거 세 개를 해봤더니 결국에 어땠다? 억지로 웃는 거든 아니면 진짜 웃는 거든 간에 둘 다 결국에는 어떤 강도를 낮춰줬고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낮춰줬구나. 긴장을 완화시켜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미소라는 거는 플러스구나.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웃는 거는 플러스구나. 됐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장례식장 가서 아유. 그리고 산남동 아니 저희 장례식장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뭐 그런 거 어디서 봤는데 어떤 이제 그 개그맨이었나 누가 이제 좀 개그계 약간 이제 그런 대부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럼 이제 그 개그맨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그맨이 이제 자기가 만약에 죽어서 장례식장 오면은 울지 말고 웃겨달라고 거기에서 막 그런 유언을 했던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식혜를 말했어요. 식혜 이름이 식혜 이름이 잔치식혜 이름. 아 그래요? 그렇구나. 잠깐만. 일단 정답부터 말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여기 안 풀었나? 네. 그렇구나. 미안하다. 지금 풀어보면 되죠. 즉석으로. 중요한 거 다 나가고. 자, 정훈 5번. 딴 분들은? 정음이 5번. 아니 정훈 있고 5번 이러면 안 되지. 본인이 풀어야지. 5번 내용이 맞네요. 일단 5번 정답인지 하나씩 볼까요? 1번부터 보자. 자, 핵심은 뭡니까? 미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제목 문제잖아. 지금 5번은 이제 물음표가 있죠? 의문문이면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대답이 주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답이 주제여야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주제, 부재 형식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에 핵심 소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핵심 소재가 스트레스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벌써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일단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1번은요. Causes and effects of stressful events. 자,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의 원인과 영향이랍니다.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소재인 미소, 웃음이 빠졌죠.
2번도 보시면요. 개인적인 징후와 패턴이랍니다. 개인적인 그 스트레스에 대한 징후와 패턴. 아니 왜 죄다 스트레스를 지금 소재로 잡았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소재가 아니에요. 웃음을 통한 행복이 소재인데. 그럼 이거 소재만 보고도 풀 수 있겠는데? 3번은요. How body and brain react to stress. 자 그러면 신체와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라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4번은요. 스트레스, necessary evil for happiness랍니다. 즉 스트레스라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역시나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아니죠. 지금 1, 2, 3, 4는요. 전부 다 소재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의 소재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정한 소재는 웃음과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o fake smiles also help reduce stress? 자 그러면 거짓된 미소가 역시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부연 설명에도 나왔다시피 행복감을 가져다준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제와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빈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저기 연대 책임으로 저기 누구냐 스루한테 뭐라 하면 스루가 너무 슬프잖아. 왜요? 응? 아니 딴 친구들이 저 다시 책 좀 가져오지 10분 늦게 저기 가게 생겼네 이러면서 하면 스루가 너무 슬프잖아.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끝낼게요. 뭘 자꾸 외우야. 아까 내가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었는데. 실제할 때 수로가 좀 늦게요. 아유 진짜 이걸 또 왜 곱씹게 만들어 자식아. 저런 센스 없는 정말. 자 뭐 있었어? 맞아 그래. 어지러지다 나 어지러지. 자 나 진짜 기억이 안 났어.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뭐 웃음도 되고 미소도 됩니다. 저는 그냥 미소라고 쓸게요. 자 미소를 짓는 것은 뇌의 행복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아까 네트워크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연결망이라고 할게요. 연결망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겁니까? 안면 근육이었죠. 안면 근육을 자극하여 뇌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제 그 화학물질이죠. 자, 화학물질을 뭐 하게 한다? 당연히 방출한다, 배출한다. 둘 중에 하나 쓸게요. 배출 또는 방출. 둘 다 맞아요. 분비도 상관없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연구자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에서 블라블라한 그러니까 진정한 미소와 자, 어떤 미소였겠습니까? 억지 미소가 되겠죠. 여기서 억지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거짓된도 되고요. 강요된도 되고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억지 미소를 짓더라도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에서 인체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줄였고 회복률을 개선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만 말씀드릴게요. 숙제 잘 들으시고요. 예습 숙제. 이거 진짜 금방 끝나겠다. 29, 31, 33, 35. 그다음에 예습 숙제할 때는 언제나 뭐 말했다시피 푸시고 그 빈칸도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소재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제에 문에다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습은 근데 잠깐 16쪽 그러면은 18쪽부터가 되겠네요. 근데 18쪽을 그때 제가 복습 숙제를 안 줬군요. 그러면 조금 많네. 18쪽 20 그다음에 22 24 또 26 28까지도 그러네. 28까지네. 조금 많네요. 근데 어차피 두 문장씩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파이팅. 네? 아니 두 문장씩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페이지니까 두 문장이니까 12문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 그 뭐야 영작 특강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그거랑 난이도가
급이다 하잖아요. 아이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영장. 자기가 풀 거는 보고 외워.